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도 한국 증시는 분위기가 좋았지만 미국 증시는 기간 조정이 계속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주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 시장을 보고 있으면 미국 눈치를 보지 않고 따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 코스닥 시장 쪽으로 수급이 크게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코스피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코스닥도 난리가 났는데 여하튼 이런 이야기는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먼저 미국 소식부터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미국은 첫 번째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시장이 예상하던 대로 금리는 동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금리 결정은 3월인데 현재 3월에도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약 87%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3월에도 금리는 동결될 것이라고 시장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밤에는 새로운 연준 의장 후보가 임명이 되었거든요.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임명되었는데 여러 뉴스를 종합해보니까 기존에는 매파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었지만 최근에는 비둘기로 돌아섰다 이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강하게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들어줄 수가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지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연준 의장이 임명되는 올해 여름부터는 아마도 미국이 다시 금리 인하를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에 큰 이슈가 하나 더 있었는데 원자재 가격이 크게 하락이 나왔거든요. 금은 하루 만에 11%가 하락했고 은은 하루 만에만 31% 하락하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이 안전자산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사실 최근에 너무 빠르게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연준 의장이 임명되고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다 보니까 투기적인 수요가 한꺼번에 빠져나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경이다 보니까 급락이 나왔던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에 미국 시장이 다시 하락이 나왔고 이번 주도 한 주간으로 보면 미국의 주가 지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거든요. 다우존스와 나스닥은 소폭 하락했고 S&P 500은 소폭 상승했는데 여하튼 저번 주와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가 없었으니까요. 올해 들어서 미국 시장은 계속 기간 조정을 이어가는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을 볼 텐데 결국 이번 주에 5천을 넘기더라고요. 5천도 넘었고 5,224포인트로 마감했고 여전히 뜨거운 분위기는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미국 관세를 다시 올린다는 뉴스가 나왔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너무 타코타코 했다 보니까 증시에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도 한국은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렇지만 금요일에 미국 반도체 쪽이 조정을 조금 크게 받았기 때문에 월요일은 한국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조정을 조금 받기를 기다리는 수급도 워낙 많으니까요.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저의 이번 주 투자를 조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올배당 계좌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번 주에 분배락이 나왔고 또 미국에 투자하는 종목들은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분배락이 나왔던 목요일에 4종목을 100만원씩 매수를 하였고 그리고 금요일에도 미국 주식들은 주가가 조금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게 투자하고 있던 코덱스 미국 AI테크를 100만원 더 매수하였고요. 이번 주에는 총 5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좌에 투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잔고를 보면 플러스 고배당주는 이번 주에 불타기로 수량을 더 늘렸지만 여전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코미커나 타이거리츠도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편인데 다만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과 코덱스 미국 AI테크는 주가가 조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이제 분배락이 나올 때마다 기계적으로 매수하지는 않고요. 앞으로 주가 흐름을 조금 보면서 물을 타는 방법으로 조금씩 더 평단가를 내려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월배당 계좌에서도 이제 수량이 꽤 늘어나고 있는데 1월 기준으로 분배금을 조금 정리를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커버드콜 3인방은 아무래도 분배금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코덱스 미국 AI테크는 이번 달에 약 13만원, 그리고 코덱스 미국 성장은 약 10만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코미커는 약 7만 5천원 정도 분배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플러스 고배당주는 약 4만 4천원이고 타이거리치는 약 8만원 정도 분배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좌에서도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는 분배금이 이제 43만원 정도까지 늘어났는데 여하튼 이 계좌에서 50만원 정도 받는 것을 1차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50만원 도달할 때까지 수량을 계속 더 늘려가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미래에셋 계좌를 살펴볼 텐데요. 미래에셋 계좌에서는 이번 주에 미스터홀딩스를 50주를 더 매수했는데 주중에 주가가 평단가를 깨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44,500원에 50주를 더 매수했고 수량을 조금 더 늘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홀딩스는 이제 250주까지 수량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평단가보다는 조금 위에서 머물고 있으니까 이제 불타기를 하면서 수량을 늘리지는 않을 생각이고요. 혹시 앞으로 주가가 평단가 아래로 또 내려온다면 이번 주처럼 50주씩 매수를 하고 평단가를 조금씩 내려가는 계획으로 당분간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장고를 보니까 일단 VT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분명 저번 주만 하더라도 수익률이 마이너스 20% 넘겼는데 이번 주 정말 주가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마이너스 10%까지 수익률이 회복될 정도로 한 주 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여하튼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이번 주에 다들 괜찮았습니다. KT는 주가가 10% 넘어가고 있고 메리츠 금융지주도 이제 수익률을 10% 찍었고요. 그리고 이 두 종목은 장기로 보유해 볼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계속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스터홀딩스도 금요일에 주가가 조금 더 올라왔다 보니까 이제는 4%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저를 엄청나게 괴롭히던 VT가 저번 주와 이번 주에 주가가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저점에서 30% 반등이 나왔는데 VT는 코스닥 150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크게 들어왔다 보니까 이 종목도 수혜를 조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봉상으로도 5일선 위로 올라왔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주가가 10%는 더 올라와야만 저의 평단가에 도착을 하게 되니까요. 여하튼 다음 주도 꿋꿋하게 잘 기다려보도록 하고 그리고 혹시나 평단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100주씩 덜어내면서 투자를 천천히 마무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주에 데리고 왔던 NH투자증권이거든요. 최근에 증권주들 시세가 크게 나오고 있는데 NH투자증권도 이번 주에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고 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길래 일단은 24,700원에 100주를 더 매수하고 불타기를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100주를 더 매수하면서 불타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익률이 거의 15%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것은 기쁘지만 수량을 얼마 더 모으지 못한 상태에서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 보니까 조금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여하튼 수익률이 조금 더 올라오면 NH투자증권과의 짧은 인연을 마무리해볼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주가 흐름을 조금 보면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계좌이고요. 요즘에 저에게 큰 고민을 선물해주고 있는 ISA 계좌입니다. 이번 주도 ISA 계좌에서 매매를 많이 했는데 일단 메리츠 금융지주는 추가로 사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ISA 계좌에서는 정리를 했고 물론 조금만 더 있다가 팔았으면 수익이 조금 더 나왔겠지만 그래도 몇 주 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들의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특히 코덱스 AI 소프트웨어가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 투자하는 상품은 작년에 관세 때 이후로 이렇게 계속 물을 타게 만들어준 종목이 없었는데 여하튼 이 종목은 이번 주에도 주가가 계속 빠졌고요. 그래서 일단 100주씩 두 번 더 물을 타보았습니다. 그리고 키움 미국 고배당도 이번 주에 주가가 평단가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차피 수량을 조금 더 늘릴 생각이었으니까 이번 주에 200주를 더 매수하면서 이제는 수량을 1000주까지 늘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중에 먼저 코덱스 AI 소프트웨어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최근에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들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할수록 기존에 구독 요금을 받고 있던 소프트웨어 시장을 대체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구독 중심의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조정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담고 있는 이 상품은 최근의 성과가 아주 부진하거든요. 단기간에 거의 20%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금요일 미국장을 감안해 보면 아마 월요일에도 주가가 크게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주가가 13,000원 아래에서 시작할 것 같은데 여하튼 그래도 저는 이 종목들이 담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나름 인공지능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도 200주를 더 매수했고 그러다 보니까 목표하고 있던 800주보다 400주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도 다음 주에도 주가 흐름을 보면서 조금 더 매수를 해볼 생각이고 일단 1500주까지는 계속 매수를 하고 평단가를 최대한 내려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키움 미국 고배당 테크는 이번 주에 200주를 더 매수했는데 이제 목표하던 수량 1000주를 채워두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미국 배당주들은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10,000원 근처까지 빠지면 조금 더 매수를 하겠지만 그래도 주가 흐름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당분간은 이 수량 그대로 보유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장고를 보니까 일단 미국 ETF들의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더 빠지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의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마이너스로 보여주는 종목들은 추가로 더 매수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담았던 코덱스 주주환원 고배당주는 이번 주에 흐름이 나름 괜찮았고요. 그리고 DN 오토모티브의 경우에는 주가가 시원하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래도 원래 생각하던 대로 28,000원대까지는 계속 가지고 있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를 보여주는 종목 중에서는 JR 글로벌 리츠가 아무래도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수익률이 33%까지 빠졌는데 역시나 이번 주 유상증자 여파로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아픔을 크게 주고 있는 JR 글로벌 리츠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JR 글로벌 리츠의 유상증자 일정을 보면 신주 배정 기준일이 2월 11일입니다. 그래서 2월 9일 월요일까지는 유상증자를 받을지 아니면 매도할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러므로 일단 다음 주 한 주 정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월요일에 주가가 2,500원 정도로 형성이 되면 손절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400원대로 시작하고 바로 2,300원대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기간에도 주가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2,300원대에서 이번 주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하던 가격보다 주가가 200원 정도 더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혹시 다음 주에 주가가 2,500원대로 회복을 해주면 그냥 미련 없이 손절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유상증자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하는데 일단 유증에 참여하면 평단가는 조금 내려갈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평단가까지 기다리기는 조금 힘들고요. 유증에 참여하더라도 적당한 타이밍에 손절할 생각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다음 주 주가 흐름이 일단은 중요하니까요. 다음 주에 주가 흐름을 보면서 손절을 할지 아니면 유증에 참여할지를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도 좋은 투자로 자산 많이 늘려가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구독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